김남국 의원이 SNS에 용산 두 사람은 왕놀이 왕비놀이, 그 밑은 황태자놀이, 박용진 의원이 살짝 어이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400명이나 경찰이 붙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보러 호남 그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셨을 텐데 이렇게 다 경찰로 둘러싸여 있는 모양새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너무 위험하게 생각하나 이런 인상을 줬다라는 댓글도 있긴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느꼈겠죠. 뭐 광주 시민들 만나러 온 건데 저렇게 사진을 보시더라도 거의 뭐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경비단의 형사, 그다음에 뒤에 빨간 마스크 쓰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당직자들까지 해서 좀 네. 건장한 당직자를 이렇게 뒤에 세운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말하고 있는 게 너무 달라요. 저는 작은 부분을 보더라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경찰이 뭐 이런 과잉 경호를 한 거는 같은데 그냥 가만히 그냥 그거를 이제 경호를 받으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장문들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호를 최소화하고 뭐 시민 불편 없도록 하기로 했다라고 또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려야죠. 안 물리잖아요. 말은 그렇게 좀 멋있게 하고 정작 하는 것은 나 다치면 안 돼. 큰일 나. 네. 그리고 광주 시민이 나한테 아마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를 쓰니까 나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것 같아. 조심해야 돼. 이런 게 너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은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본적인 스타일이 나와요. 그다음에 뭐 5.18 정신의 헌법수로 하는 부분도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저런 과잉 경호 모습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정치적인 성품이 드러났다. 정치적인 성품을 보는 장면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 호남 방문하고 이제 가장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게 5.18 정신 헌법수록 적극 찬성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아까 들으신 멘트처럼 민주주의를 밀려준 5.18의 존경과 감사, 그 마음을 예산으로서 행정으로서 표현하고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본심이시겠죠? 최소한 5.18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그 북한 소행이다라는 가짜뉴스 음해는 이제 하지 말아야죠.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 그래도 지금 김건희 비위원장이라는 맹비난을 받고 있는데 일베 비대위원장의 소리를 듣겠죠. 차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은 본심일 거라고 믿고 싶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 의장이 세상의 시의원들 전원에게 김대중과 북한이 저지른 폭동이라는 식의 자료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또 큰 논란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에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더 이상 제발 이제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5.18 헌법 정신 수록 이런 거 좋죠. 원래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계속 하고 그랬던 거니까. 근데 지금도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황당한 것은 기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계속 김건희 윤석열 본부장과 비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김건희를 입에도 못 올린다는 것입니다. 5.18 정신이 뭡니까? 불의의 살구여서 불의의 불같이 항의한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에 대해서는 정말 온몸을 던져서 투쟁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것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특히 용산 집무실의 그 두 사람의 문제 때문에 또 김기현 비대위원장 대표가 쫓겨나고 본인이 등장한 건데 정작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고 매일처럼 야당만 맹비난하다가 5.18 정신 수록한다 그러면 감동은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5.18 민주주의와 같은 거룩한 얘기 또 헌법 개정과 같은 본인이 뭐 추진한다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창한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단계가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당내 민주주의부터 회복하는 게 우선이죠. 아니 그걸 해놓고 더 거창한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5.18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딱 떠오르냐면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5.18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
뭐 정치인들은 뭐 약속 걸고 몇 자리 조상 몇 자리까지 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그때 징계 받았다가 또 혁신위원회에서 징계를 또 풀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5.18에 대해서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도대체 국민의힘의 5.18에 대한 입장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혼란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최근에 공중파 나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신분에서 바로 직행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헌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미디어국이 바로 저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고 참 이런 식의 언론의 자유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 국민의힘에서 무슨 자유를 지금 얘기하는가? 아까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당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당내 정치적 자유조차도 보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한민국 전체의 자유를 논합니까? 이거 예. 어불성설이고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러면 딱 하나 여쭤보죠. 민주주의의 핵심이 삼권분립이거든요. 예. 삼권분립에서 방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자신의 배우자의 비리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권력자한테 입 하나 뻥끗 못하는 사람이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당시에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헬기에서 총을 쏘고 군인들이 시민들한테 발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저항한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묻혀 계신 거거든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민주주의를 외칠 각오라면은 아니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산자들이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 할 말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거조차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민주주의 얘기하는 게 너무 공허하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기 변호사님이 네. 이제 규탄 성명까지 받았다니까 그 얘기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비대위원장 됐잖아요. 한동훈 전 장관이. 그다음에 YTN 호준석 앵커가 비대위원이 됐어요. 예. 그분이 비대위원 발표 직전까지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시사 프로그램을요. 며칠 전까지. 그래요. YTN에서 네. 후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사 정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비대위원 간다는 것은 사실상 뭐 이미 성향이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나 국민의힘 성향인데 자기가 시사 정치 프로그램을 공정하게 했겠습니까? 물론 예전에 뭐 정몽준에 대한 찬양 발언도 해서 징계도 받고 그랬던 분인데 예. 그래서 언론사 내교대 보면 최소 퇴사 후 6개월 동안도 정치를 못하게 해놨거든요. 퇴사 후에도. 예. 현직 신분으로 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얼마나 입만 열면 정말 너무 합리적인 보수분들이 듣기에도 와, 저 사람 어떻게 입만 열면 야당에 대한 옛날 사건까지 다 뒤져가지고 맹비난하고 음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고도의 정책 중립이 필요하다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과 국가공무법 규정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한 공무원의 정책 중립 의무를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국민의힘과 법무부에서 끊임없이 야당을 죽이려고 내통했던 사람이 예. 정책 중립 의무도 실제로 안 지켰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바로 비대위원장 됐잖아요. 그럼 그동안 법무부 장관 할 때 이 사람 한 번도 공정한 적이 없었다는 반증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예. 걸 지적한 거잖아요. 예.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적한 사람을 규탄성을 낸다. 적반하장이 너무 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닮은 꼴이라는 게 보통 이게 법률가들 계시고 국민들도 알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면 이제 보통 인격적으로 아주 낫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공적 영역에서 말을 막 하는데 행동이 안 따르면 사기의 영역이잖아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18 민주주의 정신을 내키면서 헌법 수록하고 호남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 행동 자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 대국민 사기극을 멈춰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는데 최소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얘기했던 한동훈은 다르다. 5천만 국민의 언어로 얘기하겠다고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사투리든 용산 사투리를 쓴다면 본인은 5천만의 언어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한 번은 하셨어야죠. 예. 한 번도 못하고 처음 들어와서 일성이 뭐였습니까? 이건 악법이다. 먼저 밑자락 깔고 두 번째 뭡니까? 386 정치세대의 청산.
그걸 왜 본인이 걱정해요? 그건 민주당 내에서 해결할 문제고요. 그리고 386 세력을 좌파 어떤 뭐 패권 정치로 보는 거예요. 결국 이거를 반국가 세력으로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 거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요? 본인 스스로가 윤석열 아바타라는 걸 하는 것이고 그 정치적인 성품과 말과 행동 자체가 대국민 사기극을 똑같이 벌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요. 너무나 지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좀 그런 말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